이 노래는 보통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에는 한 민족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베를린 자동차 공장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가 모든 이들을 침묵케 했습니다. 독일 근로자들은 처음에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가 들려주는 아리랑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노래가 공연장에서 울려 퍼질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자동차 공장 근로자들이 한국의 아리랑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그 감동은 독일 전역을 넘어 한국까지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카스 밀러입니다. 독일 베를린 근교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34살 엔지니어입니다. 저희 공장은 지난해 한국 기업과 합작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동료들처럼 저도 이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화교류 행사인 국제근로자의 날은 정말 짜증스러웠습니다. 공장장 슈미트 씨가 어느 날 아침 회의에서 갑자기 발표했죠. 다음 달 근로자의 날에 특별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각국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독일 팀도 한국 팀에게 보여줄 문화 공연을 준비해 주세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야 하죠? 그냥 일이나 제대로 하면 되지 않나요? 문화 공연이라니 우리는 엔지니어지 가수가 아닙니다. 제 친한 동료 토마스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야. 한국 사람들하고 뭘 그렇게 교류해야 한다는 거지?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슈미트 공장장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회의 후 슈미트 공장장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팀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리랑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들에게 독일 민요를 가르쳐주는 건 어떨까요? 모두가 반발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아리랑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여러 버전의 노래가 나왔고 몇 개를 들어보았습니다. 귀에 익지 않은 멜로디였고 발음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검색하다 발견한 설명에 눈이 멈췄습니다. 아리랑은 한반도가 분단되기 전부터 불려온 민요로 이별과 그리움, 고난을 견디는 한국인의 정신을 담고 있다. 분단이라는 단어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동독 출신으로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을 때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종 분단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통일 후에야 동독에 남겨진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죠. 다음 날 한국팀의 리더인 김 부장이 아리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분단 이후 이 노래는 남과 북이 함께 그리워하는 마음의 소리가 되었죠. 김 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리랑 고개는 실제 고개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 고향을 떠나야 하는 슬픔,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가 베를린 장벽 너머 동독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장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마음, 루카스, 너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연습은 예상대로 어려웠습니다. 한국어 발음은 독일인의 혀에 맞지 않았고 멜로디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부장이 연습실에 작은 프로젝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노래 연습 전에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가족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든 어머니가 이제는 노인이 된 아들을 만나는 장면, 어릴 적 헤어진 형제가 백발이 된 채 재회하는 장면. 그 모습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독일은 통일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분단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저는 김 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부장님, 한국은 언제부터 분단되었나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입니다. 거의 80년 가까이 되었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네요. 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통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단 시절의 사진들과 동독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던 편지 복사본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던 노래의 가사가 적힌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오늘도 장벽 너머 그대를 생각하네. 그 가사를 읽으며 아리랑의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두 노래가 제 마음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다음 날 연습에서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조금 더 진지하게 노래에 임했습니다. 토마스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독일의 고향의 골짜기와 비슷한 의미인가요? 우리도 분단 시절에 그 노래를 통해 그리움을 표현했었는데요. 김 부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확합니다. 두 노래 모두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죠. 누군가가 제안했습니다. 두 노래를 함께 부르면 어떨까요? 아리랑과 고향의 골짜기를. 우리는 두 노래를 섞은 특별한 버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업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습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화합은 더욱 깊어졌고 한국팀과 독일팀 사이의 구분도 희미해졌습니다. 공연 당일 공장의 큰 홀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팀과 독일팀이 서로 섞여 한 무대에 선 모습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첫 구절을 부를 때는 어색함이 있었지만 점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들의 진심 어린 감정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 독일 민요 고향의 골짜기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초원에 내 고향집이 있네. 두 노래가 교차하면서 놀라운 하모니를 만들어냈고 홀 안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관객 중에서도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노인이 일어나 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독 출신으로 분단의 아픔을 직접 경험한 분이었죠. 이어서 다른 관객들도 기립박수를 보냈고 순식간에 홀 전체가 뜨거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공연 후 리셉션에서 그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오늘 공연은 정말 특별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밤 공연 영상은 공장의 사내 뉴스레터를 통해 공유되었고 놀랍게도 며칠 후에는 지역 뉴스에까지 소개되었습니다. 독일 공장에서 울려 퍼진 한국의 민요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한국의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 공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팀과 독일팀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고 우리는 더 이상 그들과 우리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한국 본사에서 특별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합창단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현지 직원들과 함께 공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소식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는 독일의 과거와 한국의 현재가 오버랩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쪽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할아버지가 베를린 장벽 너머를 바라보았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 서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은 어떨지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공연 후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창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유학했던 사람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았지요. 그날 독일 사람들의 기쁨을 보며 언젠가 우리도 그런 날이 올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당신들이 아리랑을 부르는 것을 들으니 그날이 더 가까워진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국경을 넘는 노래들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점심시간에 다양한 나라의 분단 경험과 관련된 노래들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달 후 우리의 아리랑 공연 영상이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상영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가족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독일인들이 부르는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1년 후 우리 회사는 국경 없는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독일의 자동차 기술자들이 함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자동차 모델은 아리랑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우리 공장은 한국의 자매 공장과 함께 한국 독일 우정의 날이라는 특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 분리 가족들 그리고 한국의 이산가족 대표들이 초대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산가족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보며 우리도 희망을 품습니다. 여러분이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을 보니 그 희망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루카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단다. 내가 동독에서 겪은 아픔이 먼 나라 한국 사람들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줄은. 할아버지, 처음 아리랑을 들었을 때 저도 몰랐어요. 그저 낯선 노래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이 노래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와 이 노래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소중한 연결을. 며칠 전 토마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루카스, 뉴스 봤어? 한국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또 열렸대.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의 아리랑 버전을 공식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고 해. 김 부장이 보내준 영상을 보면서 노인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 그리고 그 배경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아리랑 선율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아리랑을 듣습니다. 이제는 가사의 의미도 알고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배경도 이해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로비의 음악으로 이어진 두 나라의 이야기라는 특별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우리는 로비에 모여 함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한국팀과 독일팀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그 노래는 이제 우리 공장의 비공식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김 부장이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리랑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방송국에서 우리의 여정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고.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 우리는 모두 같은 감정을 느끼는 인간이라는 것을. 분단의 아픔은 독일과 한국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되었고, 그 연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함께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리랑은 이제 제게 단순한 외국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동과 서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기억합니다.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음악의 놀라운 힘을, 그리고 그 음악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소중한 연결과 깨달음을요. 언젠가 한국도 독일처럼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 된 목소리로 아리랑을 부르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도 다시 한번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통일 한국의 땅에서 분단의 상처가 아닌 치유의 기쁨을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